이제 CGM 스마트워치로 비침습 혈당 측정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시계만 착용하면 24시간 내내 손목에서 혈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시계를 착용하면 손가락에서 피를 뽑거나 비싼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살 필요가 없어졌어요. 정말일까요? 페이스북 피드나 아마존에서 비침습 혈당 측정 스마트워치 광고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. 저도 분명히 본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시계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직접 써보기로 했습니다. 세 가지 다른 모델을 샀어요. 이게 첫 번째 모델인데 약 $40 정도 들었습니다. 표준 고무밴드와 USB 충전기가 함께 들어있었고 재질이 저렴함이 느껴졌습니다. 이 시계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의 정확성이 좀 걱정됩니다. 하지만 보시다시피 복잡한 설정 없이 그냥 시계를 손목에 차기만 하면 몇 초 만에 혈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받은 모델은 나이트빔이라는 회사의 E500입니다. 가격은 약 $75였습니다. 이 제품은 가죽 밴드가 함께 제공되었고 시계 화면도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. 실제 시계도 이전 것보다 훨씬 두껍습니다. 저는 확실히 첫 번째 시계에 더 슬림한 디자인을 선호합니다. 손목에 훨씬 더 잘 맞거든요. 하지만 보시다시피 두 번째 시계도 착용하기 쉽고 몇 초 만에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. 복잡한 설정도 필요 없고 별도의 교육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. 제가 구입한 가장 고급스러운 시계는 약 $100 정도 들었습니다. 이 시계의 포장은 좀 더 고급스럽고 알루미늄 밴드와 고무 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. 이 시계는 두께도 더 두껍고 시작하려면 앱을 다운로드해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전 두 제품보다는 설정이 빠르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역시 복잡하지 않았고 박스를 열고 몇 분 만에 혈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 시계들을 실제로 테스트해보는 게 정말 기대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측정값이 얼마나 정확할지 전혀 모르겠고 약간 회의적입니다. 이게 효과 있다면 에버트와 덱스콤이 사업을 접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회사들은 걱정하지 않을까요? 이제 모든 시계의 혈당 측정 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계 뒷면에는 비침습 센서와 혈당 측정 칩이 들어있습니다. 혈당 측정 기능을 활성화할 때마다 초록색 불빛이 켜지는데 이 불빛이 피부나 피부 아래에서 어떤 정보를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시계가 정보를 처리하는데 약 15초 정도 걸리고 그 후에 혈당 수치가 화면에 표시됩니다. 하지만 문제는 이 수치가 정확하냐는 것이고 그걸 알아보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. 저는 시계의 측정값을 제 혈당 측정기와 연속 혈당 측정기의 측정값과 비교해 보겠습니다. 두 기기는 모두 당뇨병 환자용 인증 제품입니다. 먼저 컨투어 혈당 측정기의 측정값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매우 정확합니다. 손가락을 찔러서 혈액을 채취하니 혈당이 6.7 또는 121이라고 나옵니다. 다음으로 덱스컴 G7 연속 혈당 측정기의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시스템은 피부에 센서를 부착하고 작은 필라멘트가 피부 아래에 삽입되어 포도당 정보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덱스컴은 7.1 또는 128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혈당 측정기 수치와 꽤 비슷합니다. 덱스컴 그래프를 보면 지금 제 혈당이 꽤 안정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시계들은 어떨까요? $40짜리 스마트워치는 6.2 또는 112를 보여줍니다. 이것도 혈당 측정기 수치와 꽤 비슷합니다. 75,000원짜리 스마트워치도 6.2 또는 112를 보여줍니다. 그리고 10만원짜리 스마트워치는 6.1 또는 110을 보여줍니다. 역시 꽤 비슷하네요. 덱스컴과는 달리 이 스마트워치들은 추세 화살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. 혈당값은 테스트를 시작할 때마다 요청할 때만 표시됩니다. 하지만 시계의 그래프는 백그라운드에서 30분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. 그래서 언제든지 그날의 그래프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모든 시계들에 대해 제가 가진 한 가지 문제는 실제로 시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별도의 교육도 제공되지 않습니다. 이 시계를 얼마나 꽉 차야 하는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이제 첫 번째 테스트의 개요를 살펴보면 덱스컴 연속 혈당 측정기와 비침습 시계의 측정값 모두 표준 혈당 측정기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. 차이는 10% 이내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. 만약 매번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이런 저렴한 시계들에 정말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이 테스트가 한 번의 측정값에만 근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. 저는 다양한 혈당 수치에서 이 시계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테스트해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혈당을 올리기 위해 스무디를 마셨습니다. 이제 스무디의 당분이 효과를 내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. 이 시계들은 혈당을 측정한다고 주장하지만 한 번도 FDA나 다른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. 사용자 설명서를 읽어보면 이 시계의 검사 결과는 참고용일 뿐이며
의료 데이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. 따라서 이러한 시계들이 FDA 승인을 받은 표준 혈당 측정기와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모든 마케팅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. 이 시계들은 손가락 체열이나 FDA 승인 CGM을 정식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. 이 시계들은 고혈당이나 저혈당에 대한 알람 기능도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상당히 큰 한계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제 생각에는 혈당이 이미 충분히 높아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제 혈당 측정기가 스무디를 마신 후 혈당이 8.8 또는 158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. 덱스콤도 정확히 같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프와 화살표를 보면 확실히 상승하는 추세가 보입니다. 스무디가 계획대로 정확히 역할을 했네요. 그런데 시계들은 어떨까요? 혈당 급증을 잘 감지할 수 있을까요?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. 왜냐하면 이런 저렴한 비침습 스마트워치들은 갑작스러운 혈당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이런 시계들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잘 측정합니다. $40 스마트워치는 4.6, 즉 83으로 완전히 틀린 수치를 보여주며 혈당 급증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. $75짜리 스마트워치는 4.7, 즉 8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것도 혈당 급증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네요. 실제로 혈당 측정기에서 측정한 실제 혈당의 절반 정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$100짜리 스마트워치는 4.1, 즉 74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건 더 저렴한 시계보다도 더 차이가 큽니다. 그리고 이 전체 요약에서 볼 수 있듯이 비침습 시계들의 두 번째 혈당 측정 결과는 꽤 실망스러웠습니다. 시계의 측정값이 실제 혈당보다 단순히 늦게 반영되는 건지 아니면 정확하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.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. 그동안 저는 팔 벌려 뛰기와 버피를 했고 혈당을 정말 낮추기 위해 계단을 여러 번 뛰어 올랐거든요. 다음으로 혈당 시계들이 저혈당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테스트해보고 싶어서입니다. 제 혈당은 충분히 낮아졌고 이미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. 와, 지금 정말 저혈당인 것 같아요. 제 혈당 측정기는 3.8 또는 68이라고 나오네요. 이건 경미한 저혈당입니다. 심각하거나 위험하진 않지만 수치가 낮아요. 덱스컴 G치 그래프에서 운동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떨어뜨렸는지 볼 수 있습니다. 덱스컴은 3.9 또는 70을 보여주며 혈당 측정기와 거의 일치합니다. 시계들은 저혈당을 감지할 수 있을까요? 확인해 봅시다. 4만원짜리 스마트워치는 6.2 또는 112를 보여줍니다. 그래서 또 한참 차이가 나네요. 75,000원짜리 스마트워치는 더 차이가 큽니다. 7.0 또는 126입니다. 그리고 10만원짜리 스마트워치는 6.4 또는 115를 보여줍니다. 여기 세 번째 테스트의 전체 결과가 있습니다. 비침습 스마트워치만 믿고 있었다면 저혈당을 충분히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라는 게 분명하게 보입니다. 그래서 저는 아마존에서 살 수 있는 저렴한 스마트워치가 당뇨병 환자에게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 시계들은 혈당을 측정한다고 하는 초록색 불빛이 있는데 제 눈에는 그냥 LED 불빛처럼 보이고 마치 무작위 숫자를 만들어내는 기계 같아요. 제 생각에는 그건 그냥 쓰레기일 뿐이니까 이런 사기꾼들의 번쩍이는 마케팅에 속지 마세요. 그렇긴 하지만 저는 신뢰할 수 있는 비침습 혈당 측정 기술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현재 물밑에서 진지하게 노력하는 실력자들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. 여러분, 당뇨 관련 기술 영상 더 보고 싶으시면 채널 구독해주세요. 그리고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는 한 가지는 올바른 방법으로 혈당을 측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혈당 측정기도 잘못된 수치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그러니까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해서 올바른 측정 방법과 사람들이 혈당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. 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차오!